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가 발표가 됐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세금이나 또 대출과 관련된 규제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과연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소액으로 또 알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원장님의 그런 노하우들, 알짜 노하우만 좀 챙겨서 전해주실까요? 네, 2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요, 갭 투자에 대해서 좀 오늘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일단 그 전에 일부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가 띄워놓은 화면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 이 도시계획 포털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관리계획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관리계획의 내용들도 중요한데, 이 관리계획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용도지역이 상향이 된다든가, 아니면 기반시설, 도로가 확충된다든가, 지하철이 뚫린다든가, 아니면 어디가 정비사업을 한다든가, 재건축이 무산됐다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미리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시민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아가는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것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 안에 가보면은요, 이쪽에 자, 알림마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알림마당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 그러니까 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알림마당에 가면은 또 뭐가 있냐면,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 이 위원회가 뭐냐면 여러 가지, 서울시에는요,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 중에 중요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그 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요, 지구 단위 계획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전반적인 관리계획의 내용을 다루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2018년 8월 1일, 얼마 안 됐죠. 그리고 2018년 7월 19일, 2018년 6월 20일, 거의 2주 간격으로요, 도시계획위원회에 회의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상정이 됐고, 어떤 것이 보류가 됐고, 변경이 됐고, 결정이 되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를 좀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2018년 8월 1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찍으면은요, 지금 여기서 이제 열리지가 않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이런 것들을 열면은 그 안에 어떠한 안건들이 쭉 나와 있는지, 이것이 언제 상정이 되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전문가들만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2주일마다 한 번씩 여기에 들어가서 또 과거에 2년, 3년 전까지도 쭉 뽑으세요. 쭉 뽑으셔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이 지금 이렇게 논의가 돼서 언제쯤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고 미리 가서 골목에서 진을 치고 투자를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완벽한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갭 투자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갭 투자를요, 한 달 방송을 하면은 거의 3번 이상의 갭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요즘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갭 메우기라는 것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잘못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갭 메우기에서 갭 쌓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 2, 3억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었죠, 과거에. 그러다가 강남 지역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투자 금액이 좀 모자라니까 송파나 강동 지역으로 갔습니다. 송파나 강동 지역에 대략 1억에서 1억 5천 사이로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매매가가, 전세가는 고정돼 있고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더 이상 갭 투자의 메리트가 없다, 갭 메우기가 끝났다라고 해서 어디로 갔죠? 요즘에 이제 강북으로 갔죠. 그런데 강북에 가니까 처음에 5천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었던 아파트가 지금 한두 달 사이에 2억이 넘는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강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갭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정도 걸렸다면 송파 지역이 6개월, 그리고 강북 지역이 지금 1, 2개월 안에 갭 메우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갭 메우기 말고 아까 제가 얘기한 갭 쌓기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갭 메우기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 강북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비강남 지역은 대략 50에서 60% 선에서 갭 메우기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전세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가율이 40% 30%가 될 때까지 매매가가 올라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좋다, 뭐 입지가 좋다라고 해서요. 15년 된, 20년 된 그런 강북의 아파트를요, 전세가율이 40%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투자하러 가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갭 메우기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갭 쌓기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라 이미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강의를 하지만 이게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역별로 기간 동안 올라갈 수 있는 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가장 근접한 바로메타가 바로 전세가율입니다. 이 전세가율을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그것을 보는 방법을 하나의 사이트, 유용한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잘 메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호갱노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호갱노노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싶어 했던 아파트별 전세가 비율이 나와 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전세가 비율대로 갭 투자를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전세가율이 40%인데보다는 80%인데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서울시 전국에 있는 전세가율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어떤 벤처회사에서요, 이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좀 유용하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뭐냐면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전세 시세와 매매 시세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감정원이든 네이버 부동산이든 다음 부동산이든 여기 호갱노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평균 시세라고 하는 것을 현재 다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이고 맹점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평균점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할 때 이 사이트를 유용하게 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호갱노노 사이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여기 매매, 평형, 가격, 세대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건을 넣어주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 갭 투자의 조건은 뭐라 그랬었죠? 입주가 몇 년이나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갭 투자는 10년 일단 넘어야 돼요. 그리고 20년 차까지밖에 안 됩니다. 30년이 넘어가면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를요, 제가 한번 끌어볼게요. 자, 이제 조건을 주는 겁니다. 11년 정도서부터 대략 한 22년 정도까지 제가 줘봤어요. 요게 이제 갭 투자 대상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을 줘볼게요. 전세가율이 가장 중요하죠. 전세가율은 대략적으로 70%부터 90%까지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끌어와서요, 70% 정도 제가 잡고 이쪽을 한 90%, 95%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해서요,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아파트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해서 요거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분당 판교 쪽이거든요. 근데 판교에는 여기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지금 나오죠. 그러면 강북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북 쪽으로 올라가면 아파트들이 송파도 많이 있죠. 송파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요런 조건으로 요 그림에 지금 지도에 이제 아파트가 표시가 된 건데요. 여기 보면 이걸 좀 넓혀 볼게요. 우리가 어디를 볼까요? 가락동 쪽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가락동 쪽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 가락, 두산 이브 아파트가 있더라. 그럼 송파, 가락, 두산 이브 아파트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은 평형대가 있는데요. 대략 한 18평 정도를 봐보도록 할까요? 18평 정도에 1년 전 매매 실거래 평균이 2억 6,800으로 나와 있습니다. 2억 6,800으로 나와 있고, 여기 매매 전세를 한번 눌러봤더니 그동안의 전세하고 매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프가 나와 있고, 얘하고의 갭 차이가 나와 있죠. 그런데 전세 최고가 2억 5천인데, 전세 최고가 2억 5천인데 1년 전 매매 가격이 지금 2억 6,800으로 나왔어요. 과연 이것을 보고 갭이 작구나, 투자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나온 매매 물건도 없을 뿐더러 거래가 찍힌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갔을 때는요, 우리가 한 몇천만 원 가지고 해서 투자를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가보면 아마도 3억 이상, 4억 이상, 5억까지도 부를 그런 아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파트를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지금 송파 지역에 물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락시장역에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성원 쌍떼빌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원 쌍떼빌 아파트의 34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6억 2,550이 7달 전 매매 실거래입니다. 7달 전에 6억 2천이고요. 최근에 7억 1천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전세 가격이 얼마 정도 하냐면요. 나와 있는 동일 평형의 전세 가격은 안 움직이네. 네. 아마도 한 3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갭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지금 50%대를 밑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렸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 안에서 조건들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위에 조건을 뭘 줬죠? 일단 갭투자 대상 아파트이기 때문에 11년 차부터 30년 차 안에 들어와 있는 조건을 설정을 해라. 두 번째는 전세가율을 70에서 대략 95% 정도로 설정을 해라 라고 하면은요, 이 지도 안에 나와 있는 여러 아파트, 그러니까 지역만 갖다 대면은 그 아파트들이 위치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지금 그 안에 내가 설정한 전세가율 안에 들어와 있는 아파트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의할 점은요, 실제로 나와 있는 물건과,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서 평균 통계를 잡아서 뽑아낸 것과 실제 중개업소에서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의 가격적인 괴리가 상당히 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인덕원 주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벌써 한 3, 4개월 되었는데 인덕원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5억 정도 하던 것이요, 여기에는 5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격은 5억짜리 매물은 하나도 없어요. 5억 6천, 7천, 8천, 6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폭등세가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평균치 있죠. 가격적인 평균치를 쫓아가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파트 갭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다세대 주택 갭 투자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발지역, 재개발지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입주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개발지역 외 지역은 전세가가 올라가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용산 지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이요, 돈이 1억 미만밖에 없다. 근데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 용산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다. 성동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다. 많은 분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빌라를 사야 돼요. 근데 빌라를 사는데 그것도 개발지역 안에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 빌라를 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물론 분담금 많이 나오겠지만, 그런데 개발 계획이 없는 곳에 빌라를 사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인 거라는 것이죠. 물론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개발 기본 계획이 없는 그런 곳의 빌라는요,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갈 때는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뭐 거기에다 이제 취득세와 양도세 빼면 별로 남는 것도 없겠지만, 그런데 개발 계획이 철회되거나 연기되거나 아니면은 개발에 의한 부가가치 부음이 좀 빠졌을 때 얘가 거의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용산동 2가 해방촌도 그때 당시에 평당 4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반토막이 나서 이제 50%에서 60% 회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빌라를 투자할 땐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개발지역 내에 있는 걸 사든가 아니면 개발지역 외에 있는 건데 전세가의 힘이 커서 앞으로 개발을 떠나서라도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곳, 그런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북에는 빌라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토지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땅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를 살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발 지역이 아니더라도 강남 서초권 지역에 투자 금액 1억 원 미만의 다세대 주택 투자는 유효합니다. 다만 이 갭이 과거에는 90%였는데 지금은 거의 70%대로 떨어졌어요. 80%대 이상의 전세가율을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얘기를 하려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내일 수업 시간에 오늘 못다한 얘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